의사표시 배우는 거. 한 장 넘겨. 그러면 아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이라고 그랬나요? 혼자서 한 거짓말. 그래서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 의사표시는 이제 갑이 이렇게 의사표시 했대요.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통해서 갑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서 내용을 매매 계약 내용이 정해진 게 을과 비진의 표시로 계약 내용을 정했대.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은 이것이 유효무효가 아니다. 지금 비진의 표시 이걸 유효무효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진의 표시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정할 때 원칙 유효무효 유효. 상대방이 갑의 계약서 내용, 갑과 을의 계약서 내용이 갑이 거짓말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와. 다 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외워봐. 상알수. 상알수인 경우에는 이제는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 없으니 이것은 무효로 하겠다.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럼 비진의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거짓 의사표시는 갑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오는 거요. 실수로 모르고 오는 거요. 여러분 오른쪽 문제 1번 보자. 1번. 21페이지 문제 한번 봐. 문제를 보고 확인해보자.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동그라미 쳐. 표의자가 과실로 밑줄 그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잘 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실수로 갑이 실수로 거짓말 할 수도 있냐 그 말이야. 있어? 우리 거짓말은 일부러 오는 거요. 실수로 오는 거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는 거니까 거기다 과실로 동그라미 쳐. 과실로. 과실이 여러분들 과실이 뭐냐면 이 과실이 실수야 실수. 그렇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는 일부러 오는 의사표시요. 실수로 오는 의사표시야. 일부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로 거짓말 하는 경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 말이야. 1번 X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시험 이렇게 나와. 과실로 거짓말 한 것은 비진의 표시 아니다. 왜? 알고 했잖아. 알고 이렇게. 비진의 표시는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또 어째 고민하냐. 그 단계에서. 내가 거짓말 한 것은 내가 거짓말이면 알아 몰라. 내가 은지야 100만 원 줄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나는 피식 웃어. 아이고 저는 내가 거짓말인데. 딸한테 은지야 내 자동차 하나 사줄게. 헛보 고마워. 피식 웃으면서 속으로 거짓말인데. 알고 오잖아 거짓말인 줄. 그럼 모르고 거짓말 할 수 있지. 그럴 수는 있어 없어. 만약에 설령 모르고 거짓말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아따 설득시키기 힘드네 그거. 다시 해. 비진의 표시는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불러요. 표의자가 거짓말인 줄 알고 해 모르고 해. 그러면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한 거짓말은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한 거짓말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러면 1번 이해하셔. 그래서 여기다 알고 한 것이라고 쓰잖아. 알고 한 것. 둘째 여기 봐. 표의자가 두 번째 시험. 표의자가 거짓말인 줄 알고서 한 것은 무효이다. 맞아 틀려. 표의자가 거짓말인 줄 알고 한 것은 무효요 유효요? 효력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원칙이. 표의자가 거짓말인 줄 알고 했어도 유효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 왜? 표의자가 거짓말 한 걸 즉 무슨 여기 봐. 갑이 은지야 거짓말로 내가 100만 원 줄게 하고 피식 웃었어. 계약서 썼다고. 그러면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인 줄 알고 했어도 유효다 그 말이지. 그냥 빨리 하자 쉬운 거. 다만 갑이 거짓말로 계약서 내용을 정했어도 상대방이 갑이 거짓말 할 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어 거짓말인 줄. 또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알았거나. 그럼 알았다 이 말을 악이라고 하거든. 악이. 그럼 지금부터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로 알 수 있었다 그런 말을 써. 그래서 이따 배울 거니까 걱정 말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다시 한다.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두 가지 표현을 외우자고.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 몰랐다. 어떤 사실을 안 걸 악이라고 그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안 거요. 알려고 하다가 모르는 거요. 아이씨. 알 수 있었다는 건 다시 안 거요, 모르는 거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안 것은 악이야. 거짓말인 줄 안 것은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안 거요, 모른 거요. 모른 거잖아. 모른 거요. 그래서 이걸 써놔야 되겠네. 다시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다른 말이잖아. 그럼 알았다는 걸 뭐라고 하고? 악이.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악이는 아니지. 악이는 아니요. 그럼 몰란 거야, 몰라. 다시 한번 선인데 조금만 조심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조심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선이, 과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봐. 그 다음에 쓸 거 없어. 이따가 배우니까. 알 수 없었다는 거. 여기 표현. 자, 이제 한번 여기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요 말 아시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알 수 없었다는 건 알았어, 몰랐어? 선이 몰랐어. 그리고 조심 다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조심 다 했어.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조심을 다 했어도 몰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선이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알았다, 알 수 없었다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밑줄 그시고 21페이지에다가 오른쪽에 메모에 여러분들은 21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비교. 여기서 중요한 건 알았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알 수 없었다. 그럼 알았다는 얘기는 법에서는 뭐라고 표시되냐면 알았다 그 말은 안 것을 여러분들 악이라고 그래.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악의는 나쁜 것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도덕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의는 알았다 그런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실 아는 게 좋아? 깜깜이 모르는 게 좋아? 그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아는 게 좋다고. 그러므로 이 악이냐 선이냐 여기는 어떤 개념의 선이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몰랐던 알 수 있었다는 건 악이는 아니야. 선이야 선이. 그러니까 선인데 조심을 다 했어. 조심을 다 하지 못했어. 조심을 다 하지 못한 상태를 조심을 이것을 주의 의무라고 그래. 내가 주의 의무 써야 되는데 그냥 조심 다 했어 못했어. 조심 못함.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다 이 말이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선이 무과실. 그래서 아무리 조심을 다 했어도 알 수 없었던 상태를 알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여기는 알 수 있었어 없었어? 그럼 알 수 있었으면 선이 과실. 그럼 무효야 무효. 맞지? 그 다음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앞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말은 자 가불간의 비진의 표시가 비진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해졌을 때 요게 두 사람 사이에 이따가 배워 을이 알았거나 즉 상대방이 요 상, 알, 수 그럼 무효야 이게. 그런데 을과 거래한 병이 비진이 표시라는 걸 몰랐다. 이게 선이면 요 계약의 내용이 병에 대해서는 이게 유효로 다뤄진다. 이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이따가 또 배워. 그럼 여기서는 뭐만 배우냐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자 시험이 강박에 의한 증여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어쨌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여기서 진의의 의미를 배워. 진의. 그래서 진의의 의미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의 의미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1번 봐. 의의 성립. 자, 진리 아닌 의사표시는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다. 모르고 한 것이다. 20페이지. 20페이지에 2번. 2번에 별표를 해. 2번에 2번. 2번에 1번에 2번에 비진이 표시해서 진의의 의미. 지금부터 동그라미 밑줄 그으셔. 그러면 그거 밑줄 그는 거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네모 쳐봐. 진의란. 네모. 진의란.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의 진정으로의 진 동그라미 쳐. 진의란. 진정으로의 진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마음속에서 파 동그라미. 그리고 아니다 네모. 여기 봐. 여기 봐. 우리 조문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이때 진의의 의미는 표의자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자, 이거 본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외워봐. 다 진바 아니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여기야. 우리 가백에 이거 봐. 협박을 해. 협박에 의해서 계약서 내용을 정했어. 강박에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다고. 강박으로. 그러면 요 우리 가백에 너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리고 숟가락 들고 협박을 해. 숟가락으로.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협박을 하면 일반적으로 지갑 내놓겠다고 계약을 쓴다. 목숨 내놓겠다고 계약서 쓴다. 그러면 지갑 내놓겠다고 계약서 쓴 것은 갑이 우러나서 한 것이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야? 어쩔 수 없이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지갑 내놓겠다고 계약서 썼어도 그건 속에 있는 말이요? 속에 없는 말이야? 속에 있는 말이라니까. 있는 말. 이거 봐라. 없는 말이라고 한 사람은 목숨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썼으면 그것이 속에 없는 말이에요. 의아하다 하지 마시고. 따라서 다시 해. 요 가백에 협박을 해서 너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겠다. 괜히 얘를 지갑 내놓을래? 자동차 내놓을래? 그랬어.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그래. 지갑 내놓을래? 자동차 내놓을래? 그래서 자동차는 가격이 좀 비싸고 도망가야 되니까 지갑 내놓겠다고 계약서를 썼다고. 그러면 지갑 내놓겠다고 계약서 쓴 것은 협박에 의해서 공포심에 빠져서 지갑 내놓겠다고 계약서 쓴 것은 속에 있는 말이요? 속에 없는 말이야? 속에 있는 말이므로 갑이 강박에 의한 증여는 내심의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속에 있는 말이다 그 말이야. 속에 있는 말. 됐나? 따라서 이거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 얼른 바꾸면 돼. 그러면 만약에 협박을 했을 때 지갑 내놓겠다고 했는데 자동차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어쨌든 지갑 내놓겠다고 의사를 정할 때는 우러나서 정한 건 아니지. 우러나서 정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정했어. 어쩔 수 없이 정했어도 어쩔 수 없이 정한 의사는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내심의 효과에서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강박에 의한 증여는 진입표시요 비진입표시요? 진입표시. 강박에 의한 증여는 반사요 반사 아니야? 반사 나오면 외워야 돼. 조투강강통신은 조투강강통신악에는 반사 아니다. 강박에 의한 행위, 강제집행 연탈 위한 행위는 반사 아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 이제 비진입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오빠가 여동생이 찾아와서 혜수가 네 이름으로 은행에서 융자 좀 빌려다 쓰도록 은행에 가서 내가 융자 좀 빌려다 쓰도록 네 이름으로 차명 소비대차 계약을 하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 그래서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고 못 살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명의대여. 이 명의대여는 어쩔 수 없이 명의대여는 참이요 거짓이요? 참. 그래서 이 오빠가 여동생의 명의대로 은행과 소비대차 계약을 한 것은 명의대여한 자체가 진입표시지.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 자체도
진입 표시. 그러므로 명의대여에 따른 차명 소비대차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빌려서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 그 계약은 무효유효. 유효. 다만 은행과 여동생이 따로 뭐라고 하냐면 은행이 이렇게 얘기해. 너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다. 너에게는 절대 책임 안 묻겠다. 그래서 이 명의대차, 명의대여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단지 네 이름으로 계약서만 쓰는 것이지 너에게는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두 사람의 통정이 있어서 통정. 그래서 은행의 양해, 여러분 양해가 있으면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차명 소비대차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그리고 진정한 당사자가 갑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므로 뭐 은행에 금융기관에 어쩌고 나오면 통정 허위 표시인지 아니면 비진입 표시인지는 양해를 봐야 돼. 양해. 자, 양해를 찾아라. 시작. 그럼 양해가 있으면 을과 병 사이에 지금 이렇게 돼서 갑이 여동생 이름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니까. 그럼 무효요, 무효. 여동생 이름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그러면 이 은행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요? 오빠에게. 이것이 갑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 이게 비진입 표시다 아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차명 소비대차가 나오면 유효다, 무효다. 왜?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유효니까. 명의 빌려준 것 자체. 여기다 몇 줄 보시면 돼. 명의대여가 진이요, 비진이요? 진. 그 다음에 사직서 제출이 나오거든.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사직서 집에서 이제 사직서 제출하고 왔어. 집에 와서 남편이. 여보, 나 사직서 제출하고 왔네. 그랬더니 미쳤어? 저 애 뭐 먹고 살려고 사직서 제출했냐고. 암이 중요하냐고. 죽을 때까지 다녀야지. 어차피 안 걸리면 죽을 때 죽는 건데. 그러면 사직서 제출은 그냥 남편이 나도 내가 그러고 하고 싶었나 어쩔 수 없이 사직서 제출했지. 사직서 제출은 참이겠어 거짓말이겠어. 사직서 근데 말을 잘못했네. 사직서 제출은 대부분 비진입 표시야. 근데 요 사직서 제출이 많잖아. 여기 많지. 여기 사직서 제출이 많은데 그냥 사직서 제출 사건만 나오면 원칙이 거짓말을 알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자의에 이렇게 나오잖아. 자의.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오른쪽을 봐. 그 비진입 표시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 오른쪽을 봐. 그 별표에 진의 표시에서 강박에 의한 증여, 그 다음에 명의 대여에 따른 차명 소비대차, 그 다음에 3번 중간 퇴직금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 중간 퇴직금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 나오나? 그건 오른쪽에 뭐라고 되냐면 자의로 이런 말을 하고 자의 동그라미 있죠. 자의. 그러니까 자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의로 사직서 제출만 나오잖아. 그것만 유효야. 진입 표시이고. 그러나 여기 봐라. 사용자가 지시해서 사직서 제출했대. 너 사용자 지시. 그 다음 여기 회사 경영 방침에 따른 사직서 제출. 그리고 일괄 사직서 제출. 여기는 여러분들은 사직서 제출이라도 남들의 다 한꺼번에 사직서 제출 나오잖아. 그럼 그건 볼 것도 없이 비진입 표시야 이게. 일괄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야. 이렇게 하자. 사직서 제출은 여러분 사직서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회사 다니다가 너다없이 사직서 제출하면 그 거짓말이라니까. 근데 내가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또는 명예퇴직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만 참이야. 다시 중간 퇴직금, 명의퇴직 그런 건 스스로 오는 거지. 그것만 진입 표시고 나머지는 다 회사 경영 방침, 사용자 지시 다 무시하고 일괄 사직서 제출 나오잖아. 그건 볼 것도 없이 거짓말이야. 일괄 사직서 제출은. 됐나? 그런데 비진입 표시는 아까 원칙이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 이 효력이 적용이 돼. 그리고 다만 공무원이 일괄 사직서 제출은 여기 봐. 공무원 보지 말고 일괄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참이요, 그 비진이요. 그 비진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아니야. 근데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로 계약서 작성했지? 그때는 항상 무효로 하지 말고 유효로만 하자는 거야. 아까 공법상의 행위에는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무효는 아니야. 그 다음에 공무원의 거짓말이나 여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러분들 자, 몇 장 넘겨보냐면 처음 오신 분들 페이지 4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빨리. 페이지 4페이지에 거기 여러분들 법률행위의 종류에 계약이 있고 단독행위가 있는데 이 단독행위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시면 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유언, 유증의 유 동그라미. 그리고 유언에다가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 그리고 포기라도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행위이고 여기는 소유권의 포기 있잖아요. 여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 유재석이 소포는 집에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외웠던 것이야. 이게. 여러분들 집에 유재석의 소포가 있을 수 없지. 따라서 여러분들 유재소포 다시 유언을 거짓말로 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없잖아. 그래서 언제나 유효라는 거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나 소유권의 포기를 유언이나 이 말이 이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압축해 있어. 다시 한번 공무원의 거짓말. 이게 유가 뭐요? 유언 또는 유증. 재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석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애우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유재석의 거짓말은 언제나 유대했더니 하루아침에 4,000명이 들어오더라고. 유재석이 말이 들어가서 엮여가지고 얼마나 내가 통쾌한지. 속으로 킥킥킥킥킥 막 웃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동영상 봐서 유튜브 들어가서 좀 거기다가 좋아요 좀 눌러라 그렇게 좀. 의리라고는 한 게 없어. 내가 꼭 그거 우리 세미는 그런 얘기는 안 해주냐 왜? 내가 그 얘기하면 남사스럽잖아 그런 거. 세미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통 않고 무슨 계산 문제 하네 그런 거 필요도 없는 걸.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카톡에서 거기다가 오늘 유튜브에 들어가서 잘했습니다. 이거 좀 눌러달라고 말이야. 좀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유재석의 소포는 상대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유효다 해버리면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알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선의는 안다 모른다.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근데 선의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선의 무과실은 선의 과실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근데 과실에도 가벼운 과실이 있고 그리고 실수를 크게 한 것을 중과실이라고 해. 나중에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거고 어쨌든 선의 과실은 선의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선의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악의는 알았다 이런 뜻이야. 구별하시면 돼. 그럼 여기 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 여기다 이게 선의 과실. 다시 한번 선의 과실. 요걸 꼭 외우셔야 돼. 선의 과실은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설득돼요? 그러면 자 비진의 표시의 효력을 보시면 진의한 의사표시는 여기 봐. 진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랑 효력이 있다. 여기가 의사표시 앞에다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단서가 없지?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다 같이 유재석의 소포. 그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를 했다면 언제나 유효다. 오해야 돼. 언제나 유효. 근데 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뭔지 모르면 안 되지. 다시 유재석의 소포는 무효는 없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예외, 무효. 근데
무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이어야지. 그럼 이것이 반대 개념으로,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그럼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항상 보면 또는이 나오면 그거 눈여겨서 봐야 돼. 그래서 무효 요건은 한 개요, 두 개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거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어야지.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동의해?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지만 그 무효는 봐.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나요?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즉 갑을 간에 비진이 표시한 증여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그 사실을 몰랐지? 그러면 선의면 제3자에게는 유효가 다뤄진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상할 수이면 무효. 그러니 우리는 하자 있는 행위에서 여기서 이거 봐, 갑이 거짓말로 계약을 썼을 때, 갑이 거짓말로 계약서 내용을 작성했을 때 상대방은 바로 거짓말인 것을 바로 듣고 있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은 다 같이 선의이고 무과실. 그러나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규정해서 이 사람은 갑의 거짓말을 직접 들어서 들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들었어. 갑이 거짓말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직접 들지 않았어. 맞아? 근데 이 병은 직접 들은 거요. 들은 사람과 거래한 사람이야. 그럼 제3자는 이 사람은 선의이면 된다 하시면 돼. 제3자를 보호해줄 때는. 자, 여러분, 제3자 보호. 그러면 을을 갑이 거짓말로 계약을 했을 때 이게 하자 있는 행위야 지금.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주려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직접 들어서 건너뛰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주려거든. 이 사람도 선의 무과실이라면 지나치잖아. 그러니까 제3자를 보호해줄 때는 제3자는 선의면 돼. 알았나? 그러니까 여기 써있잖아. 전항의 무효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여. 그냥 선의의 제3자여. 그러면 제3자가 보호되려거든 선의이면 된다. 동의해? 그럼 앞으로 넘겨보자.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에 19페이지 다시 전체에 가서 2번 봤더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상대적 무효에 거기서 그 바로 밑에 그 박스 한번 보셔. 하자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과 제3자의 보호 요건 나오지. 그럼 1번 상대방을 보호해주려거든. 하자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려거든. 상대방은 선의해야 돼. 선의 무과실해야 돼. 1번 상대방 보호 그러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근데 2번 누구 보호? 제3자는 선의이면 돼. 선의 무과실해야 돼. 그거 하나 외워. 그리고 이 제3자는 이 사람은 악의일 것이다요. 선의일 것이다요. 그리고 우리는 계약은 여기 보자. 갑을 간에 비진이로 계약을 했어. 비진이로. 그러면 그 계약은 진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거짓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계약은 우리는 유효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계약은 진짜일 것이다. 그러므로 갑의 비진이 표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는 악의일 것이다. 선의일 것이다. 그래 다 선의일 것이다. 그럼 제3자 악의는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므로 입증 책임과 관련봐. 입증 책임. 상대방은 자 갑이 거짓말로 계약을 했어. 그럼 을은 알았을 것이다.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이다. 그래야 계약이 잘 되었을 것이다니까. 그냥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갑이. 이해하셨나? 자 여러분들 입증 책임. 그냥 외울 것 없어. 다시 한번 잘 되었을 것이다. 모든 계약은 잘 되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되는 거지 잘못이었을 것이다 추정되지 않아. 따라서 잘못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못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럼 제3자는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의로 추정된다 이런 말을 써. 선의로 추정된다. 동의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 잘 외워놔. 그건 시험이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체계도에서 봐. 비진이 표시만 나오면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그럼 무효 나오면 무효는 외워본다. 전전세 무과, 취사철의 손절.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가불간에 비진이 표시가 이게 무효였다면 무효인가 보다 하지 말고 이런 문제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래서 해결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자 보호. 자, 갑이 비진이로 증여했어. 비진이로. 진짜로 비진이로. 그럼 가불간의 증여는 진의였을 것이다. 비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외워. 다시 한번 갑의 의사표시는 비였을 것이요. 진의였을 것이야. 그러므로 잘못의 사실은 다 잘못이라는 걸 주장하는 자 증명해야 돼. 그래서 자, 비진이 표시는 갑이 을에게 비진이로 을에게 토지를 증여했더니 이렇게 팔았대. 그러면 자, 가불간의 증여가 유효하려거든. 을은 어떤 요건? 선이 무과실. 그러면 을이 악이면 무효지. 근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병이 선이면 이 증여가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전항의 의사표 지금 봐라. 이 가불간의 비진이 표시가 무효였을 때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였을 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가불간의 증여가 무효였을 때 병이 선이라면 누구도 가불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 말은 병에게는 이 매매가 무효요, 유효로 다루어져. 그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니까. 지금 가불간에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1번 갑에게서 2번 을에게 넘어갔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증여요, 증여. 근데 이게 지금 무효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 유효요, 무효요. 근데 을과 거래한 병에게는 이게 무효로 다루어져, 유효로 다루어져. 그 얘기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제3자가 선이면 그게 유효로 다루어진다.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니까. 다시 한번 상대적 무효. 그럼 상대적은 누구에게나 무효요? 상대방에게만 무효요. 그래, 상대방에게만 무효로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병이 자, 두 사람 사이에서 무효였을 때 병이 선이면 요건 무효요, 유효로 다루어져. 그래, 유효로 다루어지지. 자, 을이 여기 보자. 을이 악이면 그럼 자, 여기 을은 갑이 비진이로 했을 때 알았을 것이다요, 몰랐을 것이다요. 다시 한다. 유효일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 돼. 따라서 을이 알았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자, 이거 본다. 알았거나. 그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알 수 있었다. 뭐라고? 선이 과실. 그럼 선이 과실은 몰랐지만 주의 다 못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을은 선이 과실일 것이다. 선이 무과실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돼. 그래서 확정 무효가 돼. 세 번째,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지? 그럼 선이 무과실이면 이 등기는 유효잖아. 그럼 병은 자, 이게 유효라면 뭐 은폐물 이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뭐 은폐물 알지도 못하는 걸 은폐 군대 갔다 오지도 않고 은폐고 지랄이고 우리 법과대학 할 때만 하는 거지. 강의할 때 은폐물 법칙 하는데 그거 알지도 못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갑이 1번 갑에게서 2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게 증여야, 증여. 근데 실제로 계약서 소유권 목적, 그 다음에 원인, 증여, 그리고 소유자 을 쓰고 주소 쓰고 주민등록 쓰잖아. 이거 첨부 정보라고 그래.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이 증여가 지금 확정 선이 무과실이어서 유효요. 유효. 알았나? 그러면 을과 거래한 이전 병이 이 증여가
비진이 표시라는 거 알았어. 병은 갑이 비진이로 한다는 거 옆에 있었어. 옆에. 근데 우리 선이 무과실이요. 그럼 병이 악이이면 우리 선이 무과실인 경우 병이 악이이면 권리 취득 헌다고 못 온다고. 못 온다고 한 사람은 우리 선이 무과실이지 지금. 그럼 이 토지는 을의 거 되었어 안 되었어? 이 을은 지 것 줘 남의 것 줘? 그러니까 악이나 마나 따질 필요 있어 없어? 박수. 그러면 아직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된다.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내버려야 돼. 왜냐하면 끝내야 이 쉬었다 통정 어휘 표시면. 그럼 을이 여기 봐. 을이 선이 상대방 을이 선이 무과실이고 됐냐? 이 사람이 악이요. 악이. 제3자 권리 취득 한다 못 한다? 한다? 짠 하네. 자 2번 을도 악이고 병도 악이야. 권리 취득. 그러면 이 을이 악이라면 욕이게 되잖아. 우위 아니야. 무효. 그러면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권리 취득 못하지. 그럼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이 권리 취득하려고 하는 법률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단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을이 악이면 권리 취득 못한다. 어디? 딸이 한번 얘기해. 이 사람이 선이 과실이래. 여기다 선이 과실이고 선이 과실이야. 그러면 은지대장 은지 권리 취득해 못해? 이걸 알아야 되거든. 조용히 해 뒤에는. 니 해 못해 권리 취득. 어디 보자. 오 하네. 어째서 하는 거예요? 웃지 말고. 병이 선이이기만 하면 유유로 다뤄지지. 그럼 제3자가 선이이기만 하면 앞에 유효무효 볼 것도 없어. 왜? 제3자가 선이이면 여기가 무효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어디 이제 4번 2개가 나왔네. 이거 실수했네. 불가. 여기 이제 이 친구 악이요. 악이. 이 사람은 선이 과실이요. 권리 취득. 짠하네. 이해했나? 요거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도 이걸 해주었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제 비진이 표시 이렇게 해주었으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선의의 병은 이 사람이 병이 선의인 경우는 가불간 행위가 유효라고 주장해도 괜찮고 어차피 무효라고 해도 괜찮고 그래. 그래서 선의의 병은 가불간의 증여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능해. 이렇게. 이것도 무효라고 주장하면 틀린 거 아니요? 아니요. 선의는 어차피 선의의 병은 어차피 무효였다면 무효라고 주장해도 괜찮지.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다 공부했으니까 자 쉬었다가